안녕하세요. 코인 날라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휴 기간 동안 패닉셀이 진정이 되고 일부 반등에 성공을 하며 현재는 63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또 위로 올라갔을 때 SEC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8월 달까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첨사 맵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64K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강한 숏 포지션들이 모두 청산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이후에 SEC에서 로빈후드의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웰스 노티스를 전하면서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인 시장이 하락을 맞이해서 현재는 63개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웰스 노티스 같은 경우는 SEC가 로빈후드의 크립토 관련된 사업부를 고소하겠다,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공지와 같은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딩 레이트로 봤을 때 아직까지 리테일들, 개인들이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대청소가 일어나고 나서 리테일들의 투심이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더 뜨겁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리테일들이 돌아오고 선물 시장이 과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소식은 지난 영상에서 애플에서 AI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러티브가 살아있다. 실제로 AI는 너무나 많은 걸 바뀌고 있고, 이 AI 내러티브는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워렌 버핏도 AI가 너무나 무서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AI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뒤에 잠잠해지더라도 AI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은 앞으로 AI가 계속해서 내러티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번 달은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평가 발표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패닉셀이 나오면서 53K까지 빠졌었는데요. 55K까지 빠졌었는데 뒤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지표로 불리시함을 평가할 때 20일 이평선을 주로 보는데, 이 20일 이평선을 맞고 다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도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쇼터몰더의 MVRV 인디케이터, 쇼터몰더의 SOPR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지가 되는 그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지나오면서 하락을 했을 때 지지를 했던 구간이고요. 이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뚫리게 되면은 시간이 걸리는 조정 기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등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일부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패닉셀이 진정이 되고 50K대에서 60K대로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프리미엄 지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플러스가 전환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지표로 찍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순 유출만 있었던 GBTC가 순 유입으로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틀 연속 반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순 유출을 막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순 유입이 증가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0K대 중후반대에서 60K대 초중반대로 올라오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5월 중순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13F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신고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전달이 될 거고, 그러면 상승 모멘텀, 상승을 자극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즈 캡을 봤을 때 제목에도 달아놨지만 쇼텀 홀더들, 단기 홀더들이 모두 다 달아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끌어올랐던 비트코인 가격, 그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있었을 때 단기 홀더들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조정을 거치면서 이 단기 홀더들이 모두 짜게 식고 다 도망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차갑게 가라앉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짜게 식었고 또 시장 자체가 아주 크게 조정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다시 출발하기에 매우 좋은 지점이
오염들이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이 일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50K 중후반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도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하는 거에 가능성에 베팅을 하면 일부 물리더라도 좋은 자리였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2024년도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이걸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이어서 자, M2 글로벌 이제 통화량을 봤을 때 이 M2가 계속 QT가 진행이 되면서 M2가 줄어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게 드디어 글로벌 M2 통화량의 플러스 전환을 만들었다. 미국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돈을 지속적으로 찍고 있어서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도 QT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확대 국면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M2 통화량은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지만 보시게 되면 이 코인 쪽에서는 USDT의 시가총액이 중요한데요. USDT 같은 경우는 시장의 조정이 온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의 조정이 오던 말던 크립토를 더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발행을 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코인 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더 크게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지난 영상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해서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좋은 자리였다라는 거를 쇼터몰도의 SOPR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의 단기 홀더의 MVRV 지표를 보게 되면 1 미만으로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홀더의 MVRV 지표가 1 미만으로 빠졌다라는 말은 1 미만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불장에서 올라갈 때 늘 이렇게 조정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좋은 시기였다라는 걸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MVRV의 쇼터몰더의 MVRV 지표를 봤을 때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채굴업자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채굴업자들의 생산 코스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 단가가 12만 불을 넘어선 만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던졌겠지만 이제 캐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던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의 넷 포스트 체인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감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전에 채굴했던 물량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 직후에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오는 거고 하지만 그 부분이 모두 끝나고 나면 채굴 단가가 12만 불이 넘어갈 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싼 가격에 던지는 건 손해를 보는 행동입니다. 구간에 점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우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 홀더들의 넷 포지션 체인지를 봤을 때도 단기 홀더들이 다 던져고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셀 프레셔가 강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시 조금은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50K 중후반대에서 60K 초중반대까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래소의 인플로우도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인플로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을 던지기 위해서 거래소로 보내는 사람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SEC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로빈후드라고 거래를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미국의 증권거래 플랫폼인데 여기에 암호화폐를 취급을 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 관련되어 있는 웰스 노티스 공지를 받았다. 이 웰스 노티스 공지 같은 경우는 결국 혐의에 대해서 응답을 요청하는 일종의 예비 경고로 결과적으로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전 단계 프로세스를 밟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암호화폐 사업 관련되어 있는 웰스 노티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SEC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코인베이스가 아마 이 웰스 노티스 받았을 때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EC의 이슈, SEC는 크립토 시장을 아직도 뒤흔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 다만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SEC는 비트코인이 400불일 때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위험하다, 이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에 있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시장 자체가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에서 코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하면서 코인 시장을 바라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이 불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 아무리 크립토가 식었어도 현재는 불장의 한 목판에 있다, 불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거시적으로 시장이 뒤바뀔 때, 흔들릴 때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완연한 자기 사이클에 접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코인의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하기 때문에 아소에스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소에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4월 달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그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정말 너무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조정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아소에스는 5월 달부터 장이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등이지만 조정장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60K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2024년도 8월 달까지는 60K에서 70K를 계속 지나가고, 이 8월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장이 급격한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60K에서 70K까지는 조정이 오고 그걸 회복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염두를 하면서 이 트레이딩과 코인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6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이 일어나고 QT 테이퍼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시장은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5월 중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용하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있는지를 신고하게 됩니다. 정말 큰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시장에 전달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촉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이타워라고 돈을 1,000억대 이상 굴리고 있는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SEC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일반인들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올 것이고 시장을 계속해서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저는 가야 되는 방향이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조정이 길어질 수 있고, 8월 달까지 60K에서 70K 사이, 길게는 50K에서 70K 사이 놀 수 있지만 가야 되는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아직 멀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쇼터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잘 딛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반등에 대해서 기대하기보다는 이 지지라인을 얼만큼 잘 지지를 하고 기간 조정이 잘 거치고 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좋은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